전 아직도 좀 헷갈리는 게 칫솔 선택이에요. 칫솔이 작은 게 좋다. 아니면 그 칫솔이 너무 부드러우면은 또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칫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좋은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칫솔이 작은 게 좋습니다. 칫솔이 작은 게 좋고 어른도 사실 어린이용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닦을 수 있어서 작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미세모라고 하는 너무 부드러운 칫솔은 사실은 중등도 이상의 치주형 환자들에서는 이렇게 처방이 되는 칫솔이지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빳빳하고 탄력이 있는 나이론 그런 칫솔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칫솔 교체도 칫솔모가 이렇게 다 눕혀질 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쓰는 거 좋지 않고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참 씨는 그럼 치약을 짠 다음에 어디서부터 보통 닦으십니까? 전부 치아의 어느 부분부터? 시작하자면 그냥 일단 해가지고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어금니 쪽으로 막 싹싹싹싹싹싹 그리고 또 이쪽도 싹싹싹싹 그리고 안쪽을 이제 또 이렇게 해요. 네,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 잘못. 뭐야 이거? 왜냐하면은 칫솔질을 할 때 사실은 우리 몸에서 잘 안 닦이는 부위부터 먼저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치석이라든가 플라가 제일 잘 닦이는 잘 끼는 곳이 사실은 아래 앞니, 혀 쪽 또는 위 어금니, 뺨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칫솔질을 시작하려면 아래 앞니, 혀 쪽부터 닦던가 아니면 위 어금니, 뺨 쪽부터 닦는 것이 올바른 칫솔질 순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닦을 때는 칫솔물을 좀 세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서 위로 쓸어 올립니다. 그다음에 뺨 쪽은 이렇게 하면 치아를 장축에 45도로 해서 하면은 이렇게 하면 모든 치아 사이 틈에 그러네요. 칫솔이 딱 삽입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칫솔모가 다 닿게 되겠죠. 그리고 하지만 또 하나 치아하고 치아 사이 이 공간은 아무리 칫솔질을 열심히 해도 평생 한번 닦지 못하는 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하고 치아 사이는 치실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 발표회도 나왔는데 사람이 살면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비결 10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바로 치실을 사용하랍니다. 이게 칫솔질을 열심히 하라도 아니고 치실을 사용하랍니다. 콕 집어서. 그만큼 치실은 중요하고 그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딱 치실 정말 중요한 거구나. 요거 하나만 딱 아셨어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오늘 정말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름철 밥상과 치아 건강 소중한 정보 알려주신 우리 유성용 원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름철 보양식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뭘 먹어야 하냐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복날 여름철 보양식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아내분들의 여름은 춥습니다. 냉해지는 것만으로도 불임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은요 간에 열이 생기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더위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 어떨 것 같아요? 좀 봐주세요. 검정을 받아보세요. 아니 바닥 보험 한다면서요? 여름철 부부 건강을 지키는 보약 밥상. 정말 여름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별명이요 민물에서 건진 웅다입니다. 아니 진짜 의외네요. 입맛이 너무 많고 맞아요. 언제 저기 포장마차 한번 같이 하실래요? 여름철 보약 밥상의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곧 다가오는 복날 무슨 음식으로 보양을 할 예정이십니까? 이제 보양식도 바꿔줘야 합니다. 내 몸 살리고 가족 건강 지키는 보양식 유승승 원장님. 뭘 먹어야 할까요? 네. 더위로 인해서 심신이 지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원인이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몸이 냉해서 문제고요.
남성분들은 열받아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다른 원인에 맞게 적절한 음식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남편과 아내의 보양식은 또 달라야 한다. 자, 이것도 차이가 크네요. 윤영미 씨 뭐부터 네. 알아볼까요? 아이고 당연한 걸 뭘 물어보세요. 아내가 건강해야지 남편도 챙기고 애들도 챙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 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네, 무엇을 먹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왜 문제가 되느냐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름에 냉증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면요. 아니 이렇게 더운데 왜 춥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내분들의 여름은 춥습니다. 아니 저희 집사람은 제가 그냥 꼭 안아주는데 말이죠. 이 땀띠가 날 정도로 저는 안아줘요. 근데 왜 춥다고 하죠? 왜 그래요? 네, 날씨는 비록 덥지만요. 우리가 사실 요즘에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가보면 실내 온도가 아주 춥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실외와 실내의 기온 차가 크게 되죠. 그죠?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과하게 쓰다 보니까 피부 겉이 냉해지고요. 우리 몸이 실내와 실외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체온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바로 몸이 냉해지는 냉방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냉방병이 그래서 생기는군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꼭 이렇게 같이 다퉈요, 그죠? 예, 끄자, 창문 열고 가자. 네.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도착하는데 박상중 원장님, 남편들에 비해서 아내들이 더 냉방병에 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육량의 차이입니다. 근육량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 우리의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관이 바로 몸의 근육이거든요. 우리가 추우면 몸을 떨잖아요. 사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어떤 작용이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떨리면서 거기서 이제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운 곳에 가면 몸을 떨어서 체온을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근육량이 적잖아요. 특히나 폐경을 즈음해서는 지방량이 증가하고 근육량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어떤 그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 그것에 적응해서 내 몸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조금 더 그런 냉방병이나 이런 거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나이도 나이인지라 저는 에어컨을 특히 직접 이렇게 쐬는 데가 있으면 자리를 피해서 앉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겁니까? 근육량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시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몸에 있는 정상적인 열기가 떨어져서 추위를 좀 더 젊으신 분들보다 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냉해지게 되면요. 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냉증부터 시작해서요. 여성분들의 고민이죠. 생리통.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실 불임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여름인데 목이며 어깨며 허리며 무릎까지 시큰하다고 하시죠. 예. 이런 부분들도 사실 냉증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예.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 손발이 무지하게 차요. 평상시에. 근데 자다가도 발이나 손 한 번 잡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정도 그 정도로 차가워요? 차요. 예. 야, 자다가도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 정도입니까? 그럼요. 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는다고 하시는 여자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여성분들의 몸이 냉해지는 이유는 사실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강한 혈액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혈액이 어디하고 연관이 있냐면요. 직접적으로 소화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비장과 위장 기능이 튼튼해야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키고요. 소화된 영양분을 갖고 건강한 혈액을 만들고 이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가야지만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건강한 혈액이 부족해서 결국 몸이 냉해지게 되는 거죠. 체온이 떨어진다. 갑자기 피가 뭐 부족하다 그러니까 남양 특집이 생각이 나네. 피가 모자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충을 뭐 시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마 다들 경험 있으셨을 텐데 추운 곳에서 밥을 먹거나 그러면 잘 체하거나 설사하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우리 몸은 냉해지는 것만으로도 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이 냉해지고요. 몸이 냉해지면 다시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내분들의 냉증을 해소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장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아내 여름 냉증을 이기기 위해 위장 건강을 지켜라. 서재걸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열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몸통 쪽으로 열이 몰리느냐 아니면 팔다리로 가느냐거든요. 위가 소화가 안 되면 전부 다 혈액이 위에 몰려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몸통 쪽에 열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다 보면 손, 발 쪽으로는 이제 열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생긴단 말이죠. 음식을 규칙적으로 천천히 먹는 방법, 그리고 자꾸 때우는 음식, 한 끼 그냥 그런 음식이 아니라 남편하고 똑같이 그 음식을 드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남편들에 비해 아내분들이 냉증이 많이 생기는데요. 의외에 잘 모르시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 과일입니다. 여름 과일이요. 과일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건강에 좋죠. 예. 하지만 많은 주부님들이 입맛이 없을 때 과일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밥 대신에요. 네,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성질이 차지만 그 중에서도 수박, 참외, 메론 같은 것들은 유독 더 서늘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몸이 좀 체력도 약하시고 손발이 차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시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 같은 장 트러블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 여름철에 되게 보면은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 참외를 많이 먹고 그러면 설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설사를 하는데 그 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참외가 차가운 성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참외 자체가 성질이 냉합니다. 그리고 씨 또한 성질이 차기 때문에 설상가상인 거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이거 제가 열심히 키운 수박, 참외, 멜론 이거 뭐 그냥 보기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논아주세요. 보세요. 예. 여름철 별미니까요. 꼭 드셔야죠. 그럼요. 하지만 건강하게 먹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따뜻한 성질의 꿀을 같이 곁들이면요. 이 과일의 서늘한 성질이 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맛도 더 맛있어집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집에서 식사 대용으로 드실 때, 그리고 에어컨이 나오는 추운 곳에서 과일을 드실 때는 꼭 꿀을 곁들이시기 바랍니다. 꿀이 뭐 또 가짜 꿀이 많다고 해서 조청은 어때요? 조청은요, 한방에서는 교이라고 해서 장을 데펴주고 복통을 진정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야 참. 아니 근데 과일을 수박을 이렇게 꿀 찍어 먹고 그러긴 좀 어렵잖아요. 주스를 만들면 또 꿀을 넣을 수 있어도. 네, 근데 화채 어쨌든. 아시죠? 아 예. 네, 화채 같은 거 드실 때 꿀을 조금만 넣으면 아주 꿀맛입니다. 그리고 영양 섭취도 하고 더운 여름 아내의 건강을 망치는 냉증. 이 냉증을 잡으려면 위장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위장 건강 이상을 알리는 적색 경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바로 김입니다. 기미. 피부에 평소에 김이나 트러블이 없으셨던 분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면 최근 들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피부는 위장, 간, 자궁과 관련이 많습니다. 위, 간, 자궁의 기능이 떨어지면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요. 몸이 냉해지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요. 얼굴이 건조해지고 여성분들의 고민이죠. 요즘 탈모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과 같은 한의사에 보면요, 얼굴에 생긴 문제들은 주로 위장에 속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위장이 안 좋으면요, 기미, 뭐 주근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얼굴이 붓는 증상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미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름철에 자외선 많이 받아서 기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시면 기미를 좋게 하거나 아니면 예방하실 수 있는 훌륭한 치료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내의 차가워진 몸을 데우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보약. 이걸 드시면 기미까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과연 뭘까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더운 여름, 남편과 아내의 속은 다른 이유로 병이 납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여름철 냉증. 자, 그렇다면 남편들의 문제는 또 뭡니까?
남편들은요, 네. 이 화가 납니다. 이 화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내들과는 다르게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열이 나기가 쉽습니다. 이 생리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 여성에 비해서 지방량이 적고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 있더라도 피부의 온도가 좀 더 뜨겁게 되죠. 상대적으로 남자분들은 이렇게 여름철에 열 관리가 잘 안 되면서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남자가 뜨거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차가운 여자를 꼭 안아주면 되니까 궁합이 참 맞는 것 같은데. 예, 아닌가요? 사실 열이요, 적당히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과유, 불급. 너무 과해지게 되면 간에 열이 생기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간, 더위와 간 건강이 연관이 있습니까? 네, 우리 남편분들 요즘 덥고 이러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식욕도 없고 밤이 되면 은근히 몸에서 열이 납니다. 이게 우리가 더위 탄다라고 하는 증상들인데요. 평소에 몸에 열이 많고 진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유독 더 이런 증상이 문제가 되세요. 예를 들자면 마른 장작에 불이 잘 붙는 것처럼 이런 분들은 간에 열이 더 생기기가 쉽습니다. 간에 열이 생기면요, 몸에 생기와 활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생겨서 여간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간에 열이 생긴다. 간열. 맞습니다. 자, 신동기 의원님, 간열은 또 뭡니까? 삼국지를 보면요, 모함을 받은 장수가 뭐 역성을 내다가 피토하고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간혹 보죠. 예, 그 경우가 바로 간열이 떠서 그러는 겁니다. 간열이라는 것은 간 자체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황들인데요. 간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면서 식도정맥을 늘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충격에 의해서 그 식도정맥이 터져버리면 피를 토하고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간열을 낮추는 방법은 결국 스트레스를 잡으셔야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